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늘 발표하게 된 네이버 클로바의 컨버세이션 팀의 최성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유니콘, 레이블 없이 고객 문의 유형을 분석 및 설계해보자 입니다. 네, 발표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연구 개발을 시작한 이유, 그리고 유니콘이란 그런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유니콘이 실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뉴스 기사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기사에서 특정 키워드를 추출해보면 고객 응대, 지능형 전화 서비스, AI 보이스봇, 그리고 맞춤 상담 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해 고객 문의를 응대하는 창구가 기존에도 존재를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고객 상담 및 응대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려는 시도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공지능 고객 응대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커졌을까요? 그 이유를 저희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우측의 기존 콜센터의 운영 비용을 먼저 살펴보면 1분에 1,000원, 하루에 40에서 60만 원 정도이며 한 달에는 약 1,300만 원 정도 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기업에는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개인 쇼핑몰과 같은 SME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이버 내에 데이터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객 문의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의 속도와 매출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문의에 대해 24시간 이후에 답변을 했을 때보다 24시간 이내 답변했을 때 구매로 전환될 확률이 5.55%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4시간 이내보다 좀 더 빠르게 답할수록 구매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고객이 존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텔레마케터와 같은 직업은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쇼핑몰 운영과 고객 응대까지 직접 해야 하는 1인 스토어의 경우 이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고객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들이 어떤 종류의 문의를 가장 많이 하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 설계할 수도 있고 이미 많이 쌓여있는 데이터로부터 추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된 문의 유형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레이블링하여 데이터 제작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해 의도 분류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류된 고객 문의 유형에 맞는 응답을 연결함으로써 인공지능 고객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파이프라인 중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하거나 설계 그리고 데이터를 제작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너무 많거나 설계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거나 제작 비용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으로 인해 다양한 도메인의 확장을 하고자 했을 때 비용 때문에 확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앞에 두 단계를 어느 정도 자동화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도메인 확장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유니콘이라는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연구와 개발 관점에서 유니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은 unlabeled 데이터로부터 클러스터링에 적합한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함으로써 클러스터링을 통해 인텐트 디스커버리 태스크를 해결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텐트 디스커버리 태스크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아래 그림에서 인텐트를 파악하고 각 인텐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작하는 과정을 인텐트 디스커버리 태스크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많이들 아시는 태스크인 인텐트 디텍션의 경우 인풋으로 주어지는 사용자 발화에 대해 의도를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태스크는 아래 테이블과 같이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어떤 인텐트가 존재하는지 이미 정의된 상태에서 데이터들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되는 태스크입니다. 반대로 인텐트 디스커버리 태스크에서는 어떠한 인텐트가 존재하는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인텐트들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연구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unsupervised 그리고 semi-supervised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을 통해 인텐트 디스커버리 태스크를 해결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아래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로우 데이터가 어떠한 레이블도 없이 존재한다고 하였을 때 빨간색의 데이터가 우측과 같이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줄 수 있고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들을 대표할 수 있는 뉴 카드라는 레이블을 달아줄 수 있게 됩니다. 반복해서 예약 취소와 관련된 문장들이 존재한다면 유사한 문장들끼리 이렇게 묶을 수 있고 cancel reservation이라는 레이블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클러스터링을 통해 인텐트 디스커버리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클러스터링을 통해 인텐트 디스커버리를 해결하고자 했던 논문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DAC 플러스와 두 번째로 딥 얼라인드 논문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논문들은 소수의 레이블 데이터들을 활용을 했고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여 인텐트 디스커버리 태스크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들의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수의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세팅이라는 것이었고요. 또 학습 중간중간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학습이 불안정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컨트라스트 러닝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이를 클러스터링에 접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인스턴스 레벨의 컨트라스트 러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가장 아래에 고양이 이미지 한 장이 있다고 한다면 우측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통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미지 한 쌍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쌍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페어라고 하고 그 외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하여 아래에 NT-XNT 로스를 이용해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스 펑션의 경우 포지티브 페어는 가깝도록 하고 네거티브 샘플은 멀어지도록 하는 로스 펑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인스턴스 레벨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우측 상단에도 고양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거티브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스턴스 레벨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각 데이터의 의미는 고려하지 않고 학습하며 클러스터링 성능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레이블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데이터의 크기, 배치 사이즈, 학습 시간을 늘릴 경우 기존의 레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했던 슈퍼바이즈드 및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방금까지 비전 도메인에서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설명드렸었는데요. NLP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좌측과 같이 피처 레벨에서 퍼터베이션을 추가한다거나 컷오프, 드롭아웃 등을 적용하고 우측의 텍스트 레벨에서는 동의어 사전을 이용하거나 이미 학습된 BERT, 로버타, GPT 등을 이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텍스트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문장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 삽입, 대체 등을 통해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문장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저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인텐트 디텍션 데이터 셋인 클링크에 대해서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고 기존의 원본 테스트 셋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어그멘트된 텍스트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음에도 레이블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성능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텐데 아래 실험 결과와 같이 약 11% 정도 성능 하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델이 틀린 예시를 두 가지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이 각각 레이블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 키워드가 변경됨으로써 아예 문장의 의미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레벨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두 번째 문제점은 클러스터링에 적합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각 데이터의 세맨틱을 무시하고 개별적인 레이블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하기 때문인데요. 아래 예시와 같이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레이블이 변경된 데이터는 포지티브라고 하고 오히려 같은 레이블을 갖고 있지만 어그멘테이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는 네거티브로 학습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클러스터링을 위해 같은 레이블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끼리 잘 뭉쳐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우측과 같이 흩어져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스턴스 레벨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처음에 굉장히 나이브한 아이디어를 실험하였습니다. 기존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달리 각각 데이터를 개별 인스턴스로 취급하지 않고 같은 레이블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로 가정하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에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통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생성하였다면 저희는 어그멘테이션을 하지 않고 같은 배치 내에서 가장 유사한 문장을 포지티브 페어라 하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처참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래 로스 그래프에서 보듯이 떨어지고 있어 학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큐러시 또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 수도 레이블을 통해 포지티브 페어를 생성하는 BERT의 문제가 있다고 분석을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도 존재하는데요. 아래 논문의 결과와 같이 문장의 유사성을 평가할 수 있는 STS 태스크에서 BERT는 다른 모델 대비 굉장히 낮은 점수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점수 때문에 포지티브 페어를 잘못 추출하게 되고 이러한 오류가 누적됨으로써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한 PLM의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Auxiliary Representation을 저희는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Auxiliary Representation은 따로 학습되지 않고 포지티브 페어를 추출할 때 모델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 없고 단어 그 자체의 정보를 전달하고 충분한 세맨틱 시뮬러리티 성능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저희는 우측 테이블과 같이 BM25, TF-IDF, 글로브, 백업월스 등을 고려하였고 그중 가장 성능이 좋았던 BM25를 활용하였습니다. 최종 아키텍처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데요. Auxiliary Representation과 PLM을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에 대해 각각 인코딩을 한 후 각 문장에 대한 시뮬러리티를 측정합니다. 이를 적절하게 섞어서 최종적으로 한 개의 시뮬러리티를 생성하여 포지티브 페어를 추출하고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적용해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 세팅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텐트 디텍션 데이터셋인 클링크와 뱅킹 데이터셋을 활용하였고요. 각각 데이터셋은 1개와 그리고 10개 도메인 데이터와 150개 그리고 77개의 인텐트를 갖는 데이터셋입니다. 성능 평가는 클러스터링에서 자주 사용되는 NMI, ARI, 그리고 어큐러시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Unsupervised Clustering 메서드들은 대부분 활용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Contrastive Learning을 사용하는 클러스터링 메서드들과 인텐트 디텍션 태스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세미스포바이즈드 클러스터링 메서드인 CDAC 플러스와 디벌라인들을 저희의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측의 그림과 같이 컨트라스티브 클러스터링은 비전 도메인에서 실험된 논문이기 때문에 저희는 NLP에서 따로 구현을 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두 개의 데이터셋과 unsupervised 그리고 semi-supervised 두 개의 세팅에서 전부 새로운 state of the art한 성능을 내었고
약 12% 정도로 굉장히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레이블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성능 추이를 분석하였는데요. 언스퍼바이즈드 대비 데이터셋이 추가될수록 성능 향상이 가파르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 5% 레이블 데이터만 추가를 했을 때에도 약 10점 정도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컨트라스티브 러닝 대비 저희의 유니콘이 클러스터링에 얼마나 적합하였는가를 분석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각각의 모델에서 추출한 피처를 TSNE를 통해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상당히 잘 뭉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각각의 클러스터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섞여 있어 성능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 심CS의 경우 아예 클러스터링이 힘들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니콘의 결과는 두 모델 대비 상대적으로 잘 뭉쳐져 있었고, 각 클러스터 내 데이터 레이블이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유니콘을 실제로 출시 예정인 서비스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유니콘을 적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는 우측의 채팅창 예시와 같이 고객 응대 창구인 톡톡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스토어별로 고객 문의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판매자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답변 또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총 11개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고 개인을 구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를 진행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실제 로그 데이터에서 유니콘을 적용했을 때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각각의 점들은 데이터들을 의미하고 각 데이터가 갖고 있는 색은 특정한 고객 문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색상을 지닌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모여 있어 클러스터링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가까운 클러스터들을 살펴보면 우측과 같이 각각 배송 확인 문의와 평균 배송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의미의 데이터들은 굉장히 잘 뭉쳐 있었고 레이블조차 비슷할 경우 클러스터들 또한 비슷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가까운 클러스터의 경우 하나는 상품 정보 문의, 다른 하나는 상품 하자 문의로 세부적인 문의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상품 정보와 관련된 문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정리를 하자면 유니콘은 12%라는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이룬 언스퍼바이즈드 클러스터링 기술로 이를 이용하면 어노테이션 비용 없이 고객 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EI 고객센터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